자, 궁금해서 에너지 우리 지훈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궁금했어요. 에너지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인상 깊은 에너지가 무엇이냐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1장 제일 첫 번째 여기 보이는 거 보면 피라미드를 만들어 줄 수 있었던 에너지. 일할 수 있는 능력, 에너지, 에너지, 이걸 만들었으면 일할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에너지라고 하면은, 제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열 에너지나 전기 에너지 이런 걸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일하는 거, 사람의 노동력도 에너지가 된다는 여기 문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별성님 해주세요. 저는 빛 에너지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사는 거나 이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것도 다 이제 태양빛 에너지, 그거 다 덕분이라서 어쨌든 뭐, 태양이 없으면 식물이 광합성 못하고, 식물이 없으니까 식물 못 먹으니까 죽고, 그렇게 돼서 어쨌든 우리도 살지 못하게 되니까 저는 이제 태양 에너지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최준호님 해주세요. 번째 나온 열 에너지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 과학 시간에 배웠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다시 보니까 새롭기도 하고 다시 한번 새로 안 것 같아서 열 에너지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도 승훈 씨와 마찬가지로 그 모든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신이라는 챕터에 나오는 그 태양 에너지와 관련되어서 그 태양 에너지가 보면 정말 그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라고 얘기할 만큼 상당히 우리 인류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들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에너지로 사용해서 만 발명품이나 에너지로 움직이는 뭐 탈 것, 뭐 이런 게 몇 가지 소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발명품이나 탈 것이 무엇이냐가 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36쪽부터 나오는 운동 에너지로 움직이는 범선이 가장 인상 깊은 발명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이유가 운동 에너지라는 것 자체가 그냥 처음 듣는 말이어서 새롭게 와닿았었던 에너지였고, 그거를 사용해서 만든 이렇게 배라고 해서 더 흥미롭게 볼 수 있어서 더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송호님 해주세요. 저는 이제 24쪽에 나오는 신전의 자동문을 설계한 과학자 헤론이 만든 신전의 자동문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제 자동문은 이제 센서가 감지하고 그걸 뭐 이제 전기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그런 거를 이제 현대에 와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옛날에도 그불 뜨면은 근처에 있는 그 밑에 있는 물인가 뭔가 하는 기체인가 뭔가 그걸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문이 열리는 게 옛날부터 있었다는 게 저는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네, 최준호님 해주세요. 저는 이게 탑끝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맨 처음에 나온 그 인부들이 이렇게 막 돌을 밀면은 마찰력 때문에 밀기 힘드니까 이 통나무를 깔아서 마찰력을 좀 끌었던 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그 제일 처음에 그 물리학에서 말하는 일이라는 것과 우리가 일상으로 말하는 일을 하는 것들의 어떤 그런 차이에 대해서 그래서 뭐 피라미드의 방향을 정하던 사제들이나 인부들을 관련한 감독들이 물리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을 한 게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정의가 흥미로웠습니다.
네. 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2등 준호님.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작가는 이 책의 제목을 궁금했어 에너지라고 지었는데 왜 이렇게 제목을 지은 것 같나요? 저는 일단 이 책에서 어떤 에너지들이 있고 그 에너지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원리 같은 걸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궁금했어 에너지라고 제목을 지은 것 같습니다. 지윤 씨 해주세요. 네. 저도 비슷하게 이 책은 우리가 평소에 모르던 뭐 운동 에너지나 뭐 열 에너지, 뭐 전기 에너지 등 여러 에너지를 평소에 몰랐던 에너지를 설명하고 뭐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의 책이기 때문에 그런 제목을 넣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네, 승훈 씨 해주세요. 저는 이제 여기 준호 씨가 말했듯이 여기 여러 가지 에너지를 얘기해주고 그 에너지가 어디에 쓰였는지 그런 거를 설명해줘가지고 저는 이제 궁금했어 에너지라고 제목을 지은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예, 이 책이 그 사이언스 틴스 시리즈인데 제목들이 다 궁금했어 우주, 궁금했어 인공지능, 궁금했어 공학기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이 책은 그 중에 그 시리즈 중의 하나로서 사탄 궁금했어 에너지인데 말 그대로 이 책이 시리즈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어떤 그런 방식들. 근데 사실은 제가 궁금하지도 않았지만 이 책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상당히 많았던 그런 점에서 이렇게 흥미로운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궁금해서 에너지라고 정한 거는 저자 정도 되어야 뭘 많이 알아야 이런 게 궁금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에너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었기 때문에 모르니까 궁금한 것도 없었는데 어쨌든 제목을 뭐 그런 식으로 정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101쪽에 보면은 런던 사람들이 석탄으로 난방을 해서 대기오염이 되어 아침에 스모그란 그게 일어나면서 하나둘씩 어린아이와 노인들이 호흡 질환을 하나둘씩 쓰러졌는데 여러분이 당시 그 상황에 있다면 어떤 느낌이었을 것 같나요? 저는 갑자기 거리에 나와보니 대기는 뿌옇고 하늘이 우중충하면서 까맣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가기 때문에 무섭고 무섭고 걱정될 것 같습니다. 지시해 주세요. 네, 저도 그런 상황이 오면은 일단 밖이 엄청 무성무성할 테고 또 밖에 나가 보니까 또 그런 되게 엄청난 일이 있으니까 너무 일단 첫 번째로 너무 무섭고 또 패닉이라고 하는 그렇게 좀 어, 충격을 좀 크게 먹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가족들이랑 벌벌 떨면서 굉장히 공포감을 이렇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네, 숨을 쉬어주세요. 저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뭐 그게 원자력 발전소 터진 거랑 비슷한 거니까 일단 집에 밖에서 아무것도 안 할 거고 너무 무서우니까 밖에 이제 절대 창문도 안 열고 집에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 공장에 굴뚝에 막 연기가 나면은 거기는 발전한 도시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시커멓게 뒤덮여 가지고 이렇게 기침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상당히 이게 공포감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또 생각을 해보면 요즘 우리 사회에도 그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때문에 오늘도 그 미세먼지 아주 나쁨의 날이었는데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는 아예 보이지도 않아가지고 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사실 더 위험한데 어떤 이렇게 눈에 시커멓게 이렇게 보이니까 더 공포스럽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다 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승훈이. 저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이 만약 미래로 타임머신을 타고 간다면은 그때는 무슨 에너지를 쓸 것 같나요? 저는 재생에너지 예를 들어서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 그런 걸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는 이제 그 화석 연료를 많이 써가지고 탄소 배출이 많이 돼서 환경 오염이 되고 더 이상 화력 발전소로 이제 전기를 생산한다면 환경 오염이 더 되어서 사람들이 살지 못할 것이므로 이제 재생에너지를 쓸 것 같습니다. 지현 씨 해주세요. 음. 내가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면은 하고 전 좀 과거로 간다면 완전 거의 인류 문명이 이제 막 생겨가지고 막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호 문명 뭐 이런 문명이 막 생겨났을 때 그때 가가지고 운동 에너지를 사용하는 여기 범선 나오는데 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 여러 문명 한번 가서 그 문명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지금 현대 인류가 알고 있는 그런 문명에 대한 지식이 맞는지 아니면 좀 다른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게 되게 궁금하기 때문에 아주 먼 옛날 과거로 가서 운동 에너지로 배를 만들어서 이렇게 막 돌아다닐 것 같습니다. 여러 지역. 지현 씨 해주세요. 그러면은 언제로 돌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미래로 간다면 스무시엠처럼 대기가 많이 좀 오염된 상태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좀 전으로 돌아간다면은 석유를 써가지고 말 대신 증기기관으로 움직이는 마차가 있는데 그때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자, 이 책은 책 제목에서 알다시피 에너지에 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들이 나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물론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있었을 거고 또 반대로 새롭게 또 알 수 있었던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그 에너지와 관련되어서 학교 과학 시간에도 여러분들 에너지라는 파트가 또 중요한 파트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을 통해서 다양한 지식을 쌓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책에 보면, 일에 대한 정의, 그쪽에 에너지는 뭐라고 정의하고 있어? 일을 할 수 하는 있는 능력. 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과학자들이 정의하는 에너지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14쪽에는 일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어?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일은 힘에 맞서 물체를 옮기는 활동. 힘에 맞서서 물체를 옮기는 활동. 그러면 에너지가 아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두 개를 합쳐서 그 얘기해보면 뭐가 될까? 에너지란 힘에 맞서 물체를 옮길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에너지의 정의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어. 근데 일의 정의는 힘에 맞서 물체를 옮기는 활동이라고 그랬어. 그럼 여기 있는 요 일 대신에 바로 요거 힘에 맞서 물체를 옮기는 활동이라는 걸 넣어줄 수가 있겠지. 네, 그러면 힘에 맞서 물체를 옮기는 활동을 에너지. 할 수 있는 능력을 능력,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라고 하네. 힘에 맞서서 물체를 옮기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을 때 우리가 그걸 보고 에너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일은 일의 양을 계산할 수 있다. 일의 양. 15쪽. 힘의 크기에 물체를 옮긴 거리를 곱한 값. 힘의 크기 곱하기 물체를 옮긴
거리. 요걸 하면 이제 뭐가 된다? 1의 양이 된다는 거예요. 일을 얼마큼 했나? 일을 얼마큼 했나라는 부분에서 얼마만큼의 힘을 썼나? 그리고 그걸 써서 물체를 얼마만큼 옮겼나? 할 때 그 일의 양이 크다, 적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어? 물리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그런 일의 정의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쌤이 이 책에서 인상 깊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왜 지금 선생님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어? 하고 있는 거. 자,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어? 승훈이? 아닌가? 자, 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 안 하고 있는 거야? 아니에요. 안 하고 있어요. 준원이, 지금 쌤이 일을 하고 있는 거 안 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안 하고 있어? 지훈이는? 여기에 나오는 일의 어, 정의를 봤을 때는 어, 선생님이 지금 물체를 직접적으로 옮기는 활동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응, 일을 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이 그렇지, 책에서는. 그렇지. 과학자들의 정의에 따르면, 과학자들의 정의에 따르면 지금 쌤이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거야. 왜? 선생님이 지금 물체를 옮긴 거리가 0이잖아, 0. 어떤 물체를 지금 옮긴 게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0 곱하기 뭐 아무 수를 곱해도 어쨌든 뭐야? 일을 한 게 아닌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근데 지금 우리가 이게 과학자들이 말하는 일의 정의에 따르면 쌤이 일을 하지 않는 거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뭐 한 거 당연히 일을 하는 거. 일을 하는 거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의가 중요해. 정의가 누구의 입장에서 얘기하느냐, 뭘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의가 나오는데, 마찰력이라는 것도 나오고, 중력이라는 것도 나오지. 자, 마찰력은 뭘 보고 마찰력이래? 17조. 돌의 돌의 밀림. 움직임을 방해하는 힘. 응? 돌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힘. 그래서 마찰력은 결국은 꼭 돌이어야 돼? 움직임을 뭐 하는 거? 방해하는 힘.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런다? 마찰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굴러가던 공이 멈추는 거지. 만약 마찰력이 없다면 그 굴러가는 공이 계속 굴러가겠지. 계속 굴러가겠지. 그런 부분에서 요 마찰력이라는 부분이 있고 중력은 18조. 중력은 뭐 책 안 봐도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지구 위의 모든 물체와 그러다 지구 사이에 생기는 힘? 결국은 지구가 물체를 끌어다니는 끌어당기는 끌어당기는 힘? 힘.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한다? 중력이라고 중력.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어, 안 받고 있어? 받고 있어요. 받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지. 만약 중력이 없다면 우리가 지구에서 이렇게 둥둥 떠나겠지. 떠다니겠지. 자, 그래서 특별히 이 중력의 크기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물체의 무게. 물체의 무게라고 합니다. 원래는 무게를 우리가 보면 제 몸무게가 35kg이에요. 근데 사실 30kg하고 뭐가 붙어야 돼? 중이라는 말이 붙어야 돼. 원래는 중이라 이 말이 붙어야 돼. 그러니까 중력이 얼마로? 35kg으로 끌어당기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물체의 무게는 지구에서 잴 때와 달에서 달에서 될 잴 때? 때가 같다 다르다? 몰라요. 다르지. 왜? 중력이 다른. 중력의 크기라고 했는데 지구에서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달에서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서로 다르기 달라요.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똑같은 승훈인데도 지구에서 승훈이 몸무게와
달에서의 수근이 몸무게가 서로 달라지는 어떤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쪽에 보면 사람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이 뭐 할 수 있대? 1. 세상 모든 것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대. 아이고, 왜 이래? 세상 모든 것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대. 결국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 해? 세상 모든 것이 세상 모든 것이 뭘 갖고 있다?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를 갖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이 에너지의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더란 얘기예요. 에너지의 종류 나와 있는 부분들 중에서 차근차근 한번 얘기해 보면, 자, 19쪽에 제일 처음에 무슨 에너지 나와? 빛 에너지, 빛 에너지 나와. 그 다음에 소리 에너지, 소리 에너지 나와. 그 다음에 열 에너지, 열 에너지 나와. 그 다음에 근육 에너지. 어? 근육 에너지요. 누나 무슨 에너지? 근육 에너지요. 근육 에너지. 또 있고 또 운동 에너지, 그렇지. 운동 에너지도 있어. 또 어떤 에너지 있어? 전기 에너지, 응?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 또 43쪽에 네? 네? 43쪽에는 무슨 에너지 나와? 43쪽이요? 음. 화학 에너지, 화학 화학 에너지. 에너지라는 것도 있어. 화학 에너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똑같은 이 스마트폰이라 하더라도 여기 있는 스마트폰, 여기서 스마트폰과 여기 더 높이 있는 스마트폰이 에너지가 같을까 다를까? 여기 있는 스마트폰과 여기 밑에 있는 스마트폰과 여기 위에 있는 스마트폰이 똑같은 스마트폰인데 에너지가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달라. 왜? 무슨 에너지 때문에? 좀 어, 중력 때문 중력? 아닌가? 어, 위치 에너지인가? 그렇지. 위치 에너지. 그래서 더 높은 곳에서 이렇게 떨어질 때 더 큰 힘을 발휘하잖아. 그래서 위치가 바뀔 때도 그 위치 에너지라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뭐 풍력 에너지, 어? 뭐 지열 에너지 등등 수많은 그런 에너지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갖고 있고 그 이야기는 세상 모든 것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쪽. 이 에너지는 근데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21쪽에 에너지 어떤 성질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어. 변환. 어? 에너지의 변환 아니. 모습을 어, 바꾸는 에너지? 그렇지. 에너지는 뭐 한다? 모습을 다른 바꾼다. 에너지로 변환한다. 변화한다. 모습을 바꾼다. 변화한다. 한 종류의 에너지는 끊임없이 다른 종류의 에너지로 바꾸면서 일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제 뭘 예를 들고 있어? 컴퓨터, 컴퓨터를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좌판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잖아. 그 부분이 제일 처음에는 뭐 운동 에너지? 이거 근육, 근육 에너지. 근육 에너지로 근육 에너지에서 내가 버튼을 뭐 한 거야? 누른 거지. 눌러. 그러면 그 버튼은 무슨 에너지?
운동,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옮겼고, 그다음에 그 운동 에너지가 소리 에너, 어? 소리 에너지. 버튼을 누를 때 이렇게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 소리 에너지로 바뀌기도 하고 또 버튼을 누르면 버튼 운동 에너지. 어? 버튼 운동 에너지요. 버튼 운동 에너지인데 그 다음에 그 운동 에너지가 또 뭘로 바뀌는 거야?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 버튼에 있는 그 무슨 그 밑에 있는 무슨 장치를 누를 거 아니야. 네. 그걸 통해서 그 무슨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전기? 아니,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전기 에너지. 내가 기억을 누르면 전기 에너지로 기억으로 바뀌어서 그것들이 컴퓨터에 전달되고 그것들이 다시 뭘로 되는 거야? 기억이란 글자로 쓰여지는 거잖아. 뭐 빛으로 이렇게 나와서 나한테 보이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근육 에너지가 전달되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운동 에너지가 또 바뀌어서 전기 에너지로 바뀌고, 전기 에너지가 뭐 빛 에너지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뭐 한다? 바뀐다. 변화한다. 라는 것들. 그래서 에너지는 끊임없이 이렇게 순환되고 있는, 바뀌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쪽에 에너지 중에서 무슨 에너지 나온 거야? 열 에너지. 열 에너지가 나온 거야, 열 에너지. 그래서 차갑고 따뜻함은 물질이 갖고 있는 성질 중에 하나고, 이런 물질이 얼마나 차갑고 얼마나 따뜻한가를 정확하게 표현한 게 뭐다? 온도? 온도계, 온도다, 온도. 온도라는 거. 온도가 이제 종류가 두 가지 있는 거 알아? 네. 우리가 보통 쓰는 온도가, 섭씨. 섭씨 온도라는 게 있고, 반면에 미국에서 사람들이 쓰는 온도가 화씨. 화씨 온도라는 것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 섭씨 온도는 뭘 기준으로 하는 거래? 등, 끓는 점이 100도, 어는 점이 0도. 끓는 점과 어는 점을 100등분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온도를 표현한 것들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섭씨 온도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스 셀시우스라는 사람이 창안했고, 왜 이게 섭씨 온도라고 했냐면 이 셀시우스를 한자로 쓰면 섭씨가 된대. 이 셀시우스라는 이 온도를 이렇게 처음에 이제 그 발견한 사람, 정한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우리가 섭씨 온도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열에는 성질이 커다랗게 6가지 성질이 있다고 그러는데, 열의 성질 6가지 여러분들이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34쪽. 33쪽부터 나오는구나. 첫 번째 성질 열. 모든 물질 열을 가지고. 모든 물체는 열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차가운 곳 열이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얼음도 열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것만 열이 아니라는 거야. 두 번째가 물체는 열을 잃기도 하고 얻기도 한다. 물체는 열을 잃기도 하고 얻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쉽게 말하면 뜨거워지기도 하고 차가워지기도 한다는 거죠, 물체는. 지금 준원이 승우이도 어디 하는지 알고 있니? 예. 34쪽입니다. 세 번째는 그런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이동.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이동한다. 승우이 손이 따뜻해. 지훈이 손이 차가워. 그럼 승우이 손이 지훈이 손을 잡았을 때 승훈이 몸에 있는 손에 있는 열이 지훈이의 차가운 손에로 뭐 한다는 거야? 옮겨간다는 거, 이동한다는 거.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동할까? 똑같아질 때까지. 승훈이의 손의 온도와 지훈이의 손의 온도가 똑같을 때까지 계속 이동하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는 것도 대표적으로 뭐 있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중에.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는 거. 열 말고. 몰라? 물. 아,
물도 높은 거 낮은 거로 낮은 거 높은 거로 못 흐르지. 물론 이제 무슨 전기 장치나 이런 거에 의해서 바뀔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들이 물도 그렇고 여기는 열도 그렇다는 거야. 물론 열은 온도를 말하는 거지만 네 번째 열은 그 물체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도 이건 아까 세 번째 얘기할 때 얘기했었어. 다섯 번째 열은 물체 상태를 바꾼다. 열은 물체 상태를 바꾼다. 이 말이 무슨 뜻이야? 그러나 아, 열은 물체 어, 상태를 바꾼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냉동실에서 얼음을 꺼내면 얼음은 주변에 따뜻한 공기로, 아, 얼음이 원래는 약간 고체인데 음, 열로 뜨겁게 열을 가해가지고 물 음. 액체로 바꾸는 건가요? 그렇지. 고체 상태가 액체 상태로, 액체 상태가 기체 상태로 결국은 이것들이 열이 가해짐에 따라서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섯째는 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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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 에너지 에너지다. 열 에너지다. 그래서 열 에너지가 쓰이는 대표적인 경우가 뭐야? 주전자에서 물을 끓이는 주전자에서 물을 끓이는 거가 우리 열 에너지를 대표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야? 뚜껑이 들썩들썩 거리잖아. 응, 그래서 그 열 에너지가 이제 뭘로 바뀐 거야? 운동 에너지로 응. 바뀌는 것들, 그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된 거지. 그래서 사실은 그 열 에너지가 덕분에 여러분들이 뭐 난방을 해서 우리가 훈훈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이 다 이제 열 에너지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열 에너지가 이 증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운동 에너지로 또 이렇게 바뀌는 또 그런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열이 갖고 있는 그 성질이 어떤 성질인지, 사실은 이 열이 갖고 있는 성질 여러분이 다 아는 거야? 처음 듣는 거야? 음. 응? 뭐라고? 아는 걸, 어? 아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지. 다만 이게 지금 여기는 지금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을 뿐,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쪽. 얘는 뭐에 대해서 나와? 운동에 어? 응, 운- 무슨 에너지? 운동에 넣 어, 자, 뭐 이것도 이제 그 운동 에너지, 그 바람, 풍력 에너지 나오는데 풍력 에너지도 결국은 뭐다? 운동 에너지다. 크게 보면 흐르는 물도 뭐고 운동에 넣 운동 에너지고 그래서 운동 에너지에 관해서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바람 에너지 원리는 뭐라는 거야? 어떤 성질 때문에 이 바람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고기압에서 아, 저기압으로 움직이면 그렇지. 공기는 기압, 고기압이 있고 저기압이 있고, 그래서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야? 고기압에서 그렇지. 저기압으로 기압이 높은 곳에서 기압이 낮은 곳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현상이 있다는 거야. 아까는 우리가 뭐 했어? 열은 높은 곳에서 열이 높은 온도에서 열이 낮은 온도로 이동한다고 그랬지. 네, 그와 마찬가지로 기압도 역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때 이동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뭐다? 바람 바람이야, 바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분다. 이 말의 뜻은 뭐야?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 분다. 이 말의 뜻은 서쪽 동쪽이 뭐고? 고위도 고기압이고 기압이 높고 서쪽이 저기압 기압이 낮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들이 연료, 40쪽에 연료 갖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무슨 에너지로 한다? 화학 에너지 화학 에너지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화학 에너지. 그래서 연료는 대부분이 뭘로 이루어져 있어? 석탄이나 석유 이것들이 다 뭐야 원래는? 그 요소가, 구성 요소가. 나무? 어? 나무? 나무? 석탄이나 석유가 나무로 이루어져 있어? 아, 아.
연료. 이런 연료는 대부분 뭘로? 42쪽. 연료를 이루고 있는 온소가 뭐야? 화학, 원자 한 개랑 수소 원자 두, 아니, 산, 어, 42쪽 밑에서요. 일곱째 줄. 연료는 대부분 탄소 원자. 탄소 원자야, 탄소. 그래가지고 그 우리가 연료를 태울 때 탄소가 발생해서 탄소 때문에 요즘 큰 문제잖아. 그래서 이제 화석 연료를 쓰지 말자고 하는 것들이 화석 연료를 이렇게 태우는 과정에서 탄소가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 화석 연료를 쓰지 말자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료를 이루는 탄소 혼자가 공기 중에 산소 혼자 만나면 뭐로 바뀐다? 이산화탄소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처럼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로 변하는 현상을 뭐라고 그래? 화학변. 화학 변화라고 그러고, 이 화학 변화 그 얘기가 여기 왜 나오느냐? 왜 나와? 이 책에?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많은 양의 열과 빛이 나와서. 그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바로 열과 빛이 발생하다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석탄을 태우면, 석유를 태우면 그 안에서 열과 빛이 나온다는 얘기. 그래서 환하게 우리가 발수도 있고 뜨거운 열, 석탄을 떼서 뜨거운 열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화학 변화할 때 바로 이 열과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열과 빛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화학 에너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속에도 화학 에너지 대표적인 게 뭐? 43조. 우리 AT, 몸속에 있는 화학 에너지가 AT, ATP 뭐의 약자? 아데노신 사만 산. 아데노신 아데노신 3인산이라는 것 ATP 이런 물질이 우리 몸속에 있어서 화학 에너지를 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아마 좀 흥미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몸도 결국은 에너지라는 것들, 에너지의 움직임이라는 것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보면 이런 과정들 밑에서 다섯 줄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승훈이 이 43쪽. 우리가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면 에너지가 떨어져요. ATP가 부족해진 거예요.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ATP를 보충하라는 신호예요. ATP를 보충하려면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음식이 몸속에서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ATP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이 ATP, 거기까지. ATP가 만들어지면 이 ATP를 이용해서 우리가 뭐야? 근육을 수축시키고 이완시킬 수 있다는 거야. 팔다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야. 이 ATP가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에서. 근데 이 ATP를 이용해서 우리가 뭐해? 농사를 져. 그 농사를 지면 ATP가 그 농작물로 바뀌는 거지. 근데 우리가 그 네. 농작물을 다시 뭐해? 먹어 소화시키면 다시 그게 뭐가 된다는 거야? ATP. ATP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를 계속 자연과 함께 주고받기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 자체가. 이해가? 네. 네. 이거를 우리가 더 크게 얘기하면 결국은 이 온 세상 만물은 에너지의 이동이야. 물질의 이동이야. 그냥 계속 이렇게 우리가 흩어졌다가 다시 다른 사물이 됐다가 다시 우리 몸으로 됐다가 요 과정을 계속 사실은 반복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 넓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승훈이, 지훈이, 준원이 선생님이 다 다른 사람이지만 사실은 탄소 이것들이 어떻게 뭐해? 뭉쳤느냐, 어떤 조합을 이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각각 다른 개체가 이렇게 생겨나는 그런 부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전기 에너지와 관련되어서 물론 그 다음에는 이제 물레방아 얘기 나오는데 물레방아는 뭘 이용했대? 중력이나 중력 에너지. 근데 왜 물레방아 중력 에너지를 이용했다는 거야? 네, 물레방아하고 중력 에너지가 무슨 상관이야? 물이 어, 중력 동에서 그렇죠. 계속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중력. 중력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 물레방아를 돌리잖아. 그래서 이 물레방아 돌리면서 이 물레방아가 중력 에너지가 뭘로 바뀐 거야? 물레방아 돌면 운동으로.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물레방아 돌려가지고 그걸 갖고 뭐 전구에서 불빛이 나더라. 그럼 그것도 다시 비대 에너지로 바뀐 거지. 이런 식으로 그 에너지가 서로 이렇게 밀접한 연결 관계를 갖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쪽에는 49쪽부터는 뭐에 대 나와? 전기. 전기 에너지에 나와. 근데 이제 전기 에너지에 비해서 특별히 이제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을 보고 뭐라고 그러는데 50쪽에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을 보고 뭐 전화요. 전화가 아니라 전하.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질량을 가진 물질 사이에서 중력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전하를 가진 물질 사이에서는 뭐가 사용된대? 전기력. 전기력이 작용한대. 그래서 이 중력하고 전기력의 차이는 중력은 언제나 끌어당기는데 어, 전기력은 자석처럼 끌어당기고 하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그렇지. 중력은 일방적으로 끌어당기는 거. 우리가 지구를 끌어당기고 있지 않다니. 일방적으로 끌어당기는 거야, 지구가. 근데 이 전기력은 그게 아니라 두 가지가 같은 것끼리 만나면 뭐하고? 밀어내고 서로 다른 것끼리 만나면 뭐하고? 합쳐지고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또 다른 어떤 그런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자석에 관한 그런 설명이 나오는데 이 전기 설명하다 자석 얘기가 왜 나와? 전기 설명하다 자석 설명이 나오는 이유가 뭐야? 전기로도 자석의 힘을 가질 수 있어서요. 어? 전자석 때문에요. 전자석이 뭔데? 공기가 통하면 자석의 성질이 되는 거. 그래서 전기를 갖고 여러분들이 이용해서 자석을 돌려. 운동이 바뀌는 거지. 그래서 그 코일 안에서 자석이 막 돌면 전기가 발생해. 자기장이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지. 반대로 뭘 통해서? 전기를 통해서 자석을 뭐 할 수 있다?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가 상당히 이렇게 밀접한 그런 관련을 갖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 겨울철에 옷 같은 거 볼 때 탁 하면서 막 이렇게 스파크 튀기고 혹시 그런 적 있어? 따끔하고 그런 적? 네. 그 이유들이 이제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옷이나 이런 책상이나 모든 사물의 사실은 뭘 갖고 있다는 거야? 전기. 전기를 갖고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전기에 감전되면 찌릿하고 뭐 이렇게 느끼는데 우리 사실 이렇게 일상적으로는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만져도 아무런 전기를 느끼지 못해. 그 이유는 뭐야? 평소에는 전기가 안 쌓여서, 평소에 전기가 안 쌓여 있어? 조금밖에 안 쌓여서, 조금밖에 안 쌓여 있어서 또 다른 사람 전기가 그 뭐라 그래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그래야 되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래서 그 정전기 어떤 그런 물질 속에 고여 있는 그런 상태가 이제 우리가 정전기 상태, 전류가 통하지 않은 어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야. 근데 이제 그것들이 뭐 해버리면 바뀌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전기 현상을 이렇게 띠게 되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얘기가 지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얘기가 51쪽에 나왔습니다. 51쪽에 보면 평소에는 밑에서 다 하셨죠. 음전화 알갱이와 양전화 알갱이가 가득한데 평소에는 어떻다는 거야? 거의 같아요. 같아서 전체적으로 전기를 띠지 않는다는 거야. 하지만 두 물질을 계속 마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 운전. 전 음전화 일부가 다른 물질로 이동을 해. 그래서
여기 플러스 두 개, 플러스 두 개, 마이너스 두 개, 마이너스 두 개. 이러면 이게 전기를 띠지를 않는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도 지금 플러스 세 개, 마이너스 세 개. 이것도 역시 전기를 띠지를 않아. 근데 여기는 요 하나가 이쪽으로 뭐 해버렸어? 옮겨가 버렸어. 그럼 여기는 전기 양전하가 4개, 음전하가 3개면 이게 뭐가 돼 이거는? 플러스 전기가 되겠지. 네. 됐어? 근데 여기는 플러스 하나에 마이너스 두 개, 이거 하나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플러스 하나에 마이너스 두 개가 돼. 뭐가 돼 이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전기, 마이너스 하나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전기, 마이너스 하나 되는 거. 그 얘기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음전화가 많았을 때 전기를 띄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설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전이란 말, 방전. 뭘 보고 방전이라고 하는데 61쪽에. 원초에 되어있던 정전기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현상. 아, 어, 지금 말한 대로 물체에 괴어있던 정전기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현상을 보고 우리가 방전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과 구름 사이에 방전이 날 때는 불꽃,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번개라고 하는 불꽃이 튀고, 그 다음에 번개가 땅으로 이렇게 내려와 치면 우리가 그걸 뭐라 부르고? 번개. 번개는 하늘에서 이렇게 치는 게 번개. 근데 그게 갑자기 땅으로 내서 땅을 내릴 거야, 건물 내릴 거야 쳤어.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한다? 벼락. 아, 벼락이란 말 들어봤지? 네. 그 벼락과 그 번개의 어떤 그 가양 차이는 번개는 공중에서만. 근데 벼락은 어디로? 땅으로. 땅으로 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벼락이라고 그러고. 자, 근데 우리가 번개가 번쩍 하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꽝꽝꽝꽝 한단 말이야. 준호는 왜 그래? 방전돼서요? 어? 방전돼서요? 아니, 그건 아까 설명했고. 번개가 빠방 쳤는데 좀 있다가 꽝꽝 거린다고. 천둥 소리는 좀 나게 들린다고. 지금이 왜 그래? 빛이 소리보다 빨라가지고. 번개가 빠방하고 있을 때 번개는 엄청 빠른 속도로 빛이 우리 눈에 비친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뭐는 소리. 벼락 그 천둥 치는 소리는 꽝꽝 하는 그런 소리는 상대적으로 늦게 들린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니까 번개 빛의 속도와 우리 소리의 속도가 서로 뭐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걸 예측하기도 해. 번개가 번쩍 친 다음에 3초 후에 빠방 하고 눌렀다. 그러면 그 3초 동안의 그 속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 번개 치는 것과 이 천둥 치는 걸 통해서 번개가 얼마만큼 멀리 있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또 그런 그 계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천둥은 소리의 속도로 이동하고 번개는 빛의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천둥 소리가 나중에 들리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석이 중요한데 전자석은 하는 일이 63쪽. 전자석은 전기 에너지를 뭘로 바꿔준다? 전자석, 전기 에너지를 자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가 전자석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석을 발명한 이후에 전기 에너지를 자기 에너지로 바꿀 수가 있게 되었고, 그런 전자석을 바탕으로 해서 이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모터, 이런 것들을 또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발전기는, 발전기는 뭐야? 67조. 67쪽이요? 발전기는
모터가 뭘로 바꿔준대?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또 뭐 해준다? 바꿔주고 있고. 전자석을 돌리면, 그것들이 뭘로 바뀐다? 전기로 바꿔서 우리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전기에 들어가는 전자석이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무슨 뭐 에어컨이나 아니면 뭐 헤어 드라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그 안에 모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뭔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기는 뭐 예를 들면 수증기를 끓여갖고 그 증기의 힘으로 기계를 돌려. 기계를 돌리면 자석이 돌면서 그 자석을 감싸는 코일을 통해서 전기가 발생을 해.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석이 뭘로 바뀐 경우야? 전기로 바뀌는 그런 경우라는 얘기. 근데 뭐는 발전기 같은 경우는 발전기라네 모터 같은 경우는 거꾸로 우리가 전기를 받으면 그 전기로 뭘 돌리는 거야? 자석을 돌려서 그걸 갖고 에너지를 만드는 거야. 운동 에너지를.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부분들도 서로 이제 몇 방향으로 흘러가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이제 신기하다고 얘기했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었는데, 모든 생물은 74쪽 먹는 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뭐래? 먹는다는 거는 74쪽에. 왜 먹는 거야, 사람들은? 음식을 먹는 이유가 있는데, 73쪽이요? 74쪽. 이거 과학적으로 설명, 우리가 음식을 왜 먹어? 맛있어서요. 배고파서요. 뭐 이렇게 얘기해.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한 게 아니야.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는 행위라는 걸 왜 하는 거야? 아,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키면서 그 안에 있는 양분을 화학 에너지로, 그 안에 있는 화학 에너지를 몸속에 저장해서 그 화학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를 바꿔서 몸을 움직일 수 있게 하고, 여러 에너지를 바꿔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지. 우리가 이런 식물이나 이런 우리 고기 뭐 이런 걸 통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먹고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화학 에너지를 얻는 거야. 그 에너지를 우리가 우리 몸속에 저장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지금 선생님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제스처 취하는 거, 우리 또 선생님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거 이런 거에 그 에너지를 다 뭐 한다는 거야. 다시 사용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그 항온동물 늘 몸의 온도가 36.5도씩 일정해야 되는 이런 항온동물들은 사실은 에너지 낭비가 커. 왜냐하면 더울 때는 우리 몸의 온도가 더 올라가는 걸 뭐 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에너지를 써야 돼. 마치 여러분들이 여름철에 너무 뜨거우니까 에어컨 켜가지고 뭐야 온도를 낮추는 것처럼. 하지만 에어컨을 켜는 만큼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잖아. 우리 몸도 그렇다는 거야. 반면에 추운 겨울에는 너 엄청 추우면 우리 몸이 얼어버리잖아. 우리 몸이 얼지 않게 해서 또 우리 몸은 엄청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야. 거꾸로. 그래서 우리 겨울에는 또 여러분들 난방비가 많이 나오더란 얘기예요. 이게 항온동물이 항온동물. 일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온도가 높아지면 시원하게 해줘야 되고 온도가 낮아지면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일정 온도 유지해야 돼. 근데 우리 이런 항온동물과 정온동물, 항온동물 다른 말로 정온동물이라고 하기도 해. 그 반대되는 동물이 뭐야? 변온동물. 변온동물이야, 변온. 그래서 변온동물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체온이 바뀌어요. 어? 체온이 바뀌어요? 뭘 바뀐다고? 응? 체온이 바뀌지. 왜 근데 체온이 바뀌게 해놨냐고. 체온이 바뀌게 한 이유가 뭐냐고. 이제 추우면은 햇빛을 더 많이 흡수하고, 음, 더우면은 햇빛을 덜 흡수하기 위해서 체온 조절을 하려. 그래? 아닌가? 변온동물은 난방비나 냉방비 들이기 싫다는 거야. 즉, 추워지면 추워지는 대로 그냥 그대로 있겠다는 거야. 더워지면 더워진 대로 그냥 그대로 있겠다는 거야. 물론, 추워지면 얘가 그래서 에너지를 못 얻기 때문에 그냥 뭐 해버리는 거야? 변온동물들은 책을 겨울잠을 자요, 겨울잠을 보통. 어? 겨울잠을 자는 어떤 그런 이유들이 에너지를 최대한 덜 쓰려고, 에너지를 최대한 아끼려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또 추운
곳에서 이렇게 그 활동을 아예 안 하거나 아니면 활동을 하려면 최소한 따뜻한 곳에 햇빛이 있는 곳에 가서 햇빛을 쬐거나 그러한 일들을 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변온동물들은 햇볕 같은 자연 에너지를 이용하는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햇볕으로부터 바로 에너지를 받아 못 받아? 응? 사람들은 포유류들은 햇볕으로부터 바로 에너지를 받아? 아니요? 거의 못 받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음식 섭취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 거지. 반면에 이런 변온동물이나 이런 것들은 햇빛으로부터 바로 에너지를 이용하기도 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아까 이제 여러분들 에너지와 관련해서 얘기했었는데, 수문이가 쌤 시키면 어떻게 했나라고 쌤 뭐 얘기할까 하고 막 열심히 준비했었는데, 아까 쌤은 에너지 증폭 장치라는 걸 만약 여러분이 만들 수 있다라면, 쌤이 지금 말하는 것도 사실 에너지를 쓴 거잖아. 이 말하는 에너지를 또 증폭시킨다는 거야. 지금 쌤이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이런 제스처도 에너지를 증폭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용한 각 개개인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그 에너지 사용하는 걸 통해서 그걸 다시 에너지화 시킨다라면 우리가 외부의 어떤 그런 에너지를 가져다가 여러 가지 그 뭐야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게 되겠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태양의 열 에너지를 주로 이용하고 식물은 태양의 빛 에너지를 주로 이용한다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잖아. 여기에도 에너지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왜? 왜 우리가 이 수업하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뭐 떠드느라고 뭐 배고파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것 자체가 왜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우리가 뭐 눈을 뜨거나 뭐 지금 말을 뭐라고? 하거나 할 때 에너지가 사용돼서 그거는 여기 지금 우리가 줌 수업 안 해도 학교에서 여러분 수업해도 말할 때 에너지 쓰니까 그거 당연히 에너지 쓰는 거잖아. 근데 왜 하필 우리가 지금 여기 줌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에너지를 어디서 컴퓨터 쓰는 거야? 컴퓨터 쓰는데 에너지가 들어요? 지금 선생님이 소리로 말을 하고 있잖아. 근데 이 소리로 말하는 걸 이 마이크가 갖고 와서 뭘로 바꿔? 전기 에너지로 바꿀 거란 얘기야.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가갖고 다시 그걸 무슨 에너지로 바꾸는 거야? 소리에는 소리 에너지로 바꾸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거 아니야. 또는 이 카메라가 지금 선생님을 뭐해? 찍었잖아. 여러분을 찍고 있잖아. 그러면 그걸 다시 뭘로 바꿔? 전기 에너지로 바꾼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각 가정에 전달되면 그 전기 에너지 바뀐 것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화면으로 뭐 한다는 거야? 보여주잖아.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에너지가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거지. 됐니? 네. 96쪽 보겠습니다. 96쪽. 자, 96쪽에 보면은 에너지의 자원 소비 현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무슨 에너지 우리가 제일 많이 쓴다는 거야? 석유 석유 에너지 몇 프로? 33%, 33%의 에너지 쓴다는 거야. 그 다음에 석탄, 석탄 에너지 29% 쓴다는 거야. 그 다음에 천연가스 천연가스 24%.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거의 86% 정도를 석유, 석탄,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석유, 석탄, 천연가스는 다 이른바 화석연료예요. 그리고 이런 화석연료들은 태울 때마다 탄소가 발생해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이제 이렇게 벌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석유, 석탄, 천연가스는 탄소연료 대신에 이른바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아까 말했던 태양광 에너지라든가 뭐 조력발전이라든가 지열발전이라든가 이런 다른 여러 가지 에너지들을 이용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이 모두 다 태양 에너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까닭이 뭘까? 우리 사람도 태양 에너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까닭이. 태양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가 절대 살지 못해서 그래서 또 지원이 준원이는 어떻게 생각해? 왜 우리 사람은 곧 태양 에너지다라고 말할 수 있어? 저도 수면이랑 비슷한데 어, 인간이 태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원이는 저도
뭐 살면서 태양 에너지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 우리가 태양 없이 못 살지. 태양 에너지로부터 우리가 열이 있어야 뭐 따뜻하게 살 수 있고 뭐, 그리고 당연히 그런 거지.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뭘 먹어서 그렇잖아. 네. 우리가 태양만 바라보고 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뭘 먹어야 되잖아. 그 우리가 먹는 이 식물, 동물, 이 식물들은 또 뭘 이용해서 태양.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 갖고 광합성을 해가지고 뭐 녹말을 만들고 뭘 만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다시 우리가 뭐 하는 거야? 뭐가. 먹어서 그걸 우리가 화학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잖아. 그리고 이렇게 지금 운동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태양 에너지가 식물에 들어가고 쉽게 말하면 그 식물이 동물이나 사람에게 먹히고 그래서 그 에너지를 갖고 다시 우리가 살고 이런 식으로 그 에너지가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몸 자체가 결국은 태양 에너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요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책이 뭔가? 다음 주에는 주식회사 6학년 2반이라는 책인데 주식회사 6학년 2반. 주식회사가 뭐야? 그, 이거 하지 않았어. 원래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네, 네. 주식회사 6학년 2반 했단 말이야? 아닌가? 근데 근데 선생님 저 이거 그거였던 어, 것 같아요. 그 요번에 휴일 방학이었나? 맞아요, 어, 맞아요. 그런 그때 것 저희, 때문에 한번 그래서 그치, 이 책을 안 한 거지? 안 네, 하긴 수업을 했는데 안 한 읽긴 거지? 했어요. 네. 읽긴 저도, 했다가 맞아, 맞아. 네, 그 선생님이 바꿨어. 저기 책을. 소년이 된다는 응. 건가 그 책에서 그 책이 좀 이렇게 좀 다루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바꿨어. 그래. 주식회사 6학년 2반 가지고 할 거야. 네, 그 말씀드려. 네. 주식회사 6학년 2반. 선생님 깜짝 놀랐어. 그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